자, 박메타 그리고 박더나에서 이번에는 박러셀로 이름을 개명을 한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러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러셀입니다. 아니 이름 개명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름 뭐 5개, 50개는 있어야죠. 네. 예.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이름으로 또 바꾸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예, 이게 뭐 카멜레온처럼 막 바뀔 수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사실 지수 상승을 따지면 뭐 올 한해 뭐 러셀 S&P 500 지수가 얼마 올랐다, 뭐 다우 지수가 얼마 올랐다라고 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6개월 내내 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면 러셀 2000은 뭐 한 2주 만에 가볍게 그러니까요. 만들어내네요. 이게 뭐 사실 시장의 변화가 네. 이렇게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그쵸, 뭐 그쵸. 과거부터 데이터는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러셀 지수가 이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저렴한 구간이다. 상대적으로 네. 계리율이 좀, 이제 뭐 지금의 빅테크 랠리와 비교했을 때 계리율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있었고, 뭐 9월 금리 인하다, 11월 금리 인하다, 또는 뭐 12월 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은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야,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게 또 힘을 받지 못했잖아요, 사실. 몇 개월 동안.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참 이 처음에 그 트리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의 어떤 약간 뭐랄까요, 좀 확신에 찬 이야기들 또는 완전히 비둘기파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네. 상황 때문에 뭐 이런 지수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장이 정말 급변하는구나. 네. 예,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화면 주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제가 약간 부었어요. 변경했는데 오늘 또 어젯밤에 뭐 드셨죠? 어제 제가 햄버거를 2개를 먹었어요. 2개나. 먹고 러셀 2000 올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플렉스 하셨군요. 예, 햄버거 2개 먹다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예. 얼굴이 이거 박 팀장님 얼굴 저 하지 그랬어요. 저 뉴욕 항상 증권거래소 분들 되게 기분 좋은 표정 많이 그래요? 찍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 웃고 있는 제 우리 사진으로? 박러셀님의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러셀의 급등으로 오늘 주제를 한번 네. 잡아봤고요. 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오늘 실적 발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리스크는 어디에 좀 집중이 되고 있을까? 물론 지금 시장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이유, 아마 뭐 월머블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 전략가가 이야기하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뇌이식 스타트업 싱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싱크론이 이제 오픈 AI로 가족들과도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뇌이식 칩을 또 개발을 했는데 네. 최근에 뭐 뉴럴링크부터 해서 뇌이식에 관련된 또 뇌이식 칩에 대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면 뭐 흥미로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IMF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영어로 친다면 범피하다. 그러니까 뭐 울퉁불퉁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나스닥은 오히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이제 빅테크들이 사실 조정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여러 뭐 지수들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는 지금 1.85%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700포인트나 올랐네. 야,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4만 포인트를 엊그제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4만 1,000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맞아요. 코앞에 있어요. 예, 코앞에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1.8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서 0.2% 상승했고요. S&P 500은 0.6% 상승을 했고 러셀 2000 지수는 이건 오늘 급등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요건 돼요. 오늘 돼요? 요건 됩니다. 오늘 됩니다. 3% 이상은 급등이죠. 예, 러셀 2000 지수 무려 3.38% 네. 급등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네. 이제 빅테크의 시대는 가고 중소형 러셀 2000 관련한 그 종목들로 다 포트를 바꿔라.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네. 제 생각은
빅테크들은 이 위치에서 좀 머무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약간 방어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렇죠. 목숨이 세 개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러셀 2000 상대적으로 빠져 있었던 러셀 2000 지수가 금리 인하 시기가 오게 되면서 이렇게 또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지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심으로 일부 조정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뭐 어제 1% 가까이, 엔비디아가 1.6%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요. 마소가 너무 조용하죠. 네. 구글 마이너스 1.43% 하락했고, 메타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28% 하락을 했고요. 자, 애플은 그래도 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18% 상승을 했고, 자, 일라이릴리 뭐 머크가 뭐 일부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 좋았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금융주 좋았고요. 뭐 찰스 수압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찰스 수압이 조금 좋지 않았던 모습이고, 그 안 좋은 이유가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다면서요, 부통령 후보가. 찰스 슈왑을. 그래서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는데 그 벤스라는 부통령,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부통령이 그분이 네네네. 될 거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깠더니 뭐 코인 있고, 그다음에 석유 관련한 종목들 있고, 금융주 가운데 찰스 슈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유일하게 거의 빨간불인 것 그건 못 같은데. 봤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자, 그러면 금리와 유가 넘어가 네. 볼까요? 금리와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뚝 떨어졌어요. 금리가 뚝 떨어졌죠. 네, 4.2% 상단에 좀 있었던 금리가 다시 4.1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거의 100% 정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요? 거의 뭐 9월 금리 인하로 확정 짓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WTI 기준으로 유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80.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가 뭐 약간 위축되고 있는 모습, GDP의 방향성 자체가 전망치가 좀 하락하는 모습,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때문에 뭐 유가에 뭐 일부 좀 작용이 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서 오늘 뭐 말 그대로 러셀 2000 지수가 중소형주들이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유가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향후 방향성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실적이 안 좋았군요. 실적이 실적 안 안 좋은데 왜 들고 있을까요? 들고 있었는데 실적이 안 좋았겠죠? 그렇죠.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찰스 슈왑, 큰 폭의 하락이 보였습니다. 네, 자, 찰스 수압입니다. 자, 2분기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마이너스 9%대 주가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순이자 마진 또한 미달됐다라는 보고에 하락세를 좀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EPS와 뭐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이 조금 뭐 약간은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때문에 뭐 좀 과하게 뭐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치그룹입니다. 매치그룹 아시죠? 알죠.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 아마 많이 사용했을 텐데 한국에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네. 사용해 보셨어요? 매치그룹? 아니, 사용 못 해봤다니까요. 아예 못 해보셨어요? 네, 저는 그런 데이트 앱을 사용할 틈이 없어요.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자, 허언증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앞이 안 보이네 갑자기. 매치그룹. 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치그룹입니다. 네.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요, 매치그룹의 마진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비상장화하라는 압력을 가한 후에 주가가 이제 7%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매치그룹 자체가 매출과 수익이 워낙 좋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뭐 저출산, 미국도 그렇군요. 결혼도 잘 안 하고,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죄송합니다. 사실 결혼 안 해서. 지금 미국의 출산율을 좀 보게 되면 이거 네. 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중상층 이상은 아예 결혼을 잘 안 한대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약간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엄청나게 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는 그 출산율 자체가 엄청 완전히 양극화 왜 그런 걸까요? 상태가 있는데 이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출산에 따른 비용이 엄청 나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쵸.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험으로 커버하는 부분도 되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출산 이제 저소득층한테는 그 부분을 다 전면 지원을 해요. 많아서? 예. 뭐 이런 부분도 아마 미국에서는 큰 하나의 뭐 이 저출산에 관련해서 이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중상층이라고 해도 이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지금 출산율 보게 되면은 뭐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좀 까보면 약간의 양극단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치 그룹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치 그룹이 최근에 좋지 않은 이런 수익성을 이제 개선해야겠다라는 그런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이제 좀 가입을 하다 보니 이제 여기서 많은 압력을 좀 가다 보니까 네. 예, 주가는 상대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보드 밸류 자체가 매치 그룹 지분의 6.5%를 보유하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향후 한번 저희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이 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5%대 급등했고요. 4분기 순이자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또 나오게 되면서 정말 큰 폭의 상승. 최근에 오래간만에 보는 금융주의 정말 급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모건 스탠리입니다. 2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2%대 상승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같은 경우에 프로핏 같은 경우에 41% 급등했어요. 11%. 엄청나게 급등했죠. 얼마나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주식을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엄청나게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금융 쪽에서도 네. 그 많이들 퇴직시키고 집으로 보내고 이런 좀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약간 그렇죠. 비용을 줄인 것도 인건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된 것 네, 같고.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 매출 자체도 12%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뭐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모건 스탠리가 정말 또 큰 상승을 또 보여줬다. 전반적인 실적 부분에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까 지금 여행커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최근 들어가지고는 약간의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 줄여서 메타가 네. 그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맞아요. 반등할 때는 허리띠 졸라 매서 맞아요. 올라온 거잖아요. 예, 물론 네. 코로나 때에 엄청나게 많은 채용을 했지만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어느 일부 또 이제 뭐 감원을 하게 되면서 그 구조조정을 좀 했던 그런 모습이 사실 실적으로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바라보지 않나. 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쇼피파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기관 상향 소식에 주가 5%대 또 급등했습니다. 네. 매출 성장 그리고 지출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자제된 지출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게 기율화된 지출. 예, 그래서 아무데나 잘 돈을 쓰지 않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쵸. 향후 아주 건강한 마진 확대를 기대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좀 앞뒤 말이 좀 맞나요? 자제하고 있는 지출, 그러니까 정말 하나를 사더라도 되게 꼼꼼하게 소비자들이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한 마진 확대라는 게 아니, 무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예. 아, 기업의 돈을 안 지출을 쓴다고? 안 쓴다고. 비용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예, 예. 기업이 이제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저희도 소비자들이 자제하고 아. 있는데 무슨 건강한 마진인가 했는데. 그래서 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아주 건강한 마진 확대, 아주 탄탄한 마진 확대에 좀 우리가 뭐 좋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지금의 소비도 어찌 보면 뭐 지금 사실 명품 많이 안 사지 않나요? 우리만 안 사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만? 다들 살 사람들은 다 다 사고. 사요? 아. 그러니까 팬데믹처럼 그때는 이제 20, 30 중에서 젊은 세대들이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플렉스하는 문화가 되게 많이 열풍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좀 그게 많이 꺾였죠. 우리나라도 보면 골프 치는 20대 인구 확 줄으면서 다 그 당근으로 나오고 있고 줄 섰던 분들도 20대에서 이제 다들 좀 연령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이. 예. 아니 근데 여행커님도 저요? 명품. 명품이요? 네. 사람이 명품인데 명품이 필요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자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자, 그래서 쇼피파이 얘기하다가 네. 명품까지 나왔네요. 예. 자, 이어서 레디. 레딧입니다. 네. 저 루프 캐피탈에서요.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 마이너스 7%대 폭락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사실 레딧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민주식처럼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주가 수익 측면에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 자, 이렇게 평가를 자 하게 되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실적 발표했고요.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업별 소식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이터에서 오늘 이번 주 사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지금 장이 끝났으니까 여러 뭐 JB 헌트나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업들에는 투자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이제 금융주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뭐 중소형 금융주들이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향후 앞두고 있긴 한데 자, 내일부터는 이제 ASML 너무 중요하죠. 존슨앤존슨 네. 그리고 그 다음날 TSMC, 넷플릭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빅테크의 방향성도 아마 같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왜냐면 엔비디아와 애플이 지금 TSMC 이제 딱 쥐고 있잖아요. 네,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제 연결성을 아무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아마 TSMC와 ASML을 통한 빅테크의 어떠한 변동성도 조금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아주 핫 이슈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지금 채팅창에 자꾸 저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시는데, 예. 그러지 마세요.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뭐 결혼을 하던 나이가 많던 여러분하고 하등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재산 불리는 데는 미국 주식 지금 박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셔야죠. 예. 토니 강님께서 여자는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자동 명품 되는데 그런 얘기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정말 이게 개인 방송이었으면 극대노할 뻔했는데 예, 제가 지금 중도를 지키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약간 지능형 안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예, 하지 되겠다. 마시고 예. 찰스 슈왑 얘기 더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형은행 이렇게 뭐 안 좋다 그러면 또 어디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얘기하세요. 네. 찰스 슈왑 자, 얘기. 찰스 슈왑. 딴 얘기 말고 찰스 슈왑. 딴 얘기 말고요. 자, 찰스 슈왑 실적 발표인데요. 사실 뭐 은행에 관련된 또는 금융 섹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고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9%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EPS 일단 뭐 색깔로 우리가 한번 좀 보시는 것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타 이제 분석하시는 이제 사설 기관에서 제가 네. 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요. 자, EPS가 그래도 좋았습니다. 예, 이익은 좋았고, 자, 매출 자체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정말 소폭 하락을 했어요. 하락. 예, 그래서 예상치는 4.7 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일단 발표가 된 게 4.69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0.01 빌리언 달러니까, 뭐 하나로 따지게 되면 뭐 얼마죠? 약간 뭐 한 120억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되는 130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총 고객 자산 그리고 총 신규 자산 뭐 신규 중개 계좌 뭐 활성 계좌 핵심 신규 자산, 순이익, 배당금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뭐 고객 자산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크게 유입이 되지 않는 또는 활성화되지 않는 네. 이러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여러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 찰스 슈왑이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다 녹색불이 다 들어왔는데, 자, EPS 매출, 자산관리 순매출, 그리고 뭐 채권 또는 뭐 여러 통화 관련된 그런 매출,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 예, 그래서 EPS 좋았고, 뭐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네. 그리고 뭐 세그먼트로 보더라도 전 세그먼트가 다 좋았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거의 뭐 주인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모건 스탠리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늘 또 너무 좋았죠. 주가 5%대 급등을 했고요. EPS 시장 예상치에는 0.79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0.83달러를 발표하게 되면서 또 녹색불이 들어왔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0.2 빌리언 달러가 또 높은 그런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치가 좀 높았었어요. 사실 좀 높다 보니까 이 높은 부분을 또 상회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시장에서 또 과도하게 또 주가의 상승에 또 부추기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뭐 순이자 수익, 트레이딩 매출, 신용 손실 충당금까지도 같이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 금융주 실적. 예, 금융주 실적은 이렇게 되고요.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6%대 상승을 했고 오늘 헬스케어 업종들이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보게 되면서 물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사 중에 하나지만은 전반적인 이 헬스케어의 업종에 관련돼서도 가이던스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PS도 시장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모습, 매출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가이던스도 뭐 그래도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요. 하지만 물론 약간 노란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밴드 안에서 또 예상치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좀 나왔고요. 그 주가가 6%대 상승했는데 CEO가 이제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전반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직원들의 헌신에서 비롯됐고 장단기적으로 좋은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이던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되게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보험주들이 사실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실적 발표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로 예, 주가가 6%대 상승하다 보니까 좀 의외의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그 트럼프의 테마주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험도 트럼프 쪽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자, 이어지는 오늘의 데이터는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정학적 갈등이 인플레이션을 떴다는데 뭐 지정학적 갈등도 이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끝나지가 않은 상태고 네. 지금 뭐 사실 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많이 안 다뤄서 그렇지만은 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터지고 있어요. 막 많은 민간인이 사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 또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지정학적 갈등 자체가 물론 지난 요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긴 한데요. 원래는 항상 1위를 차지했던 게 높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완전히 꺾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예, 제가 볼 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1위에서 2위로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 6월만 보시더라도 정말 엄청난 40%가 넘는 그런 뭐 거의 압도적인 수치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7월 달 이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2위로 내려왔습니다. 22%로 내려왔고 지정학적 이제 갈등 자체가 26%로 더 급상승을 하고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러 뭐 공급망적인 부분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이 지정학적 이 이슈 갈등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이제 선박에 관련된 네, 요금도 운임.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공급망 이슈로 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좀 월모브로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좀 세 번째 보니까 리세션, 뭐 하드랜딩 얘기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예, 이게 이제 실업률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실업률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작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0.7%가 올랐는데 뭐 네. 과거 제가 데이터를 갖고 나온 걸 보게 되면 0.7%가 올랐을 때는 과거에 전부 다 경기 침체였습니다. 항상 그 항상. 숫자가 나오면 네, 그 숫자가 나오면 0.7%가 상승했을 때의 네. 그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였는데 이번에는 뭐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예, 이런 실업률의 일부 또 네. 튀어오르는 현상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단어가 다시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리고 또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AI 버블. 예, 이게 지금 많이 올랐네요. 예, 이게 뭐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난 5월, 6월에 비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네, 또 네. 바뀌죠. 너무 엄청나게 바뀌니까 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리세션 얘기 실업률 때문에 많이 저런 걱정을 하긴 하지만 네. 또 밤사이나 또 소매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미국 국민들도 지갑을 닫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보합으로 견조하게 소비 네. 다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약간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쓸라 그러면은 갑자기 아마존 프라임데이 해가지고 쓰게 하고. 안 살라 그랬는데 맞아, 갑자기 맞아. 세일하고 뭐 예. 약간 이런 네.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늘 필요한 게 있어요. 또 그럼요. 이쁜 게 많아요. 최근에. 뭐 예쁜 것도 많고 그 네. 예쁜 걸 또 싸게 팔고 하니까 자꾸 지갑이 열리는. 저도 요즘에 그 글로벌 브랜드들 SPA 스파 브랜드들 막 세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의 그 소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담아두는 거 한 30개 담아둬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계속 품절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물건은 나와의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좀 두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만약 계속 있으면 두고 했는데 계속 있다. 근데 또 계속 보다 보면 질려요. 내가 사지 않아도 그 사진을 봐도 이거 다시 보니까 별로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진짜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소소하게 지금 자꾸 뭔가 어. 몇 개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먹방 방송 보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저걸로 내가 대리 만족을 하는. 남이 대리만족은 아니에요. 먹는 거 보면은 그건 질리진 않잖아요. 아. 맛을 보고 싶고 하는데 옷은 이게 예. 디자인이다 보니까 예. 보다 보면 요거 오래 못 입겠다. 질린다. 그래도 이러면서. 아른아른 거리는 게 있잖아요. 네. 한두 개. 그거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근데 몇 있고. 가지 이제 품절돼서 다행이죠. 예. 근데 저희 쇼핑을 소비를. 어디서 하세요? 보통은? 전 대부분 온라인에서 하죠. 온라인에서. 원래는 직구를 이거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직구를 많이 했는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직구를 자제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아니 왜냐면 이것도 가끔- 되게 중요하죠. 사실 네. 우리 소비가 어디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나이 또래는 또 어떤 소비를 하고 있나. 이제 똑같이 하네요. 우리 나이 또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하죠? 저도 온라인으로 많이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오프라인에서 보고 또 온라인에서 사기도 맞아요. 하고. 오프라인 가서 입어보고 죄송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담당자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 계속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관련한 포지션이 최고치에 또 다시 다다랐다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아마 과거에 아마 저 마이크 커서 마이크래요. 이 마우스 커서를 보게 되면 네. 아마 이 위치에서 제가 아마 과거에 뭐 일주일 단위, 2주 단위로 제가 요 차트를 아마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일부 조정을 주고 난 후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 포지션 같은 경우에 2021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다시 또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 부분은 아마 뭐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면 올수록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이 주식 포지션도 뭐 조금은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다. 과거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약간의 매도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너무 하지만 많이 올라서. 예, 근데 지금의 약간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번 실적 발표와 이어지고 대선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공약적인 부분이 아마 시장을 좀 자극을 하다 보면 주식에 관련된 이런 포지션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좀 좀 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골드만삭스의 요거 최고라는 그 단어는 우리 박 팀장님의 생각인 건가요? 최고라는 아니요. 거는 뭐 어떤 그냥 거예요?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탑, 네. TOP, 네. 탑 스탁 스트레티지스. 네. 예, 그래서 최고. 약간 수석 전략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최고가 약간 요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 들어있는 제가, 것 같은데. 최고죠. 이분이 최고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소형주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유도 최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에 따르면 자 연방기금 선물은 이미 벌써 9월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로 100%를 반영하고 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월에도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으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기업 자체, 중소형 기업을 보게 되면 금리 정책에 특히 민감하다. 네. 근데 금리가 높을 때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정말 이 비용 상승 때문에 최근에 좋지 않았던 상황. 금리 인하가 이제는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100% 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이점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의 차입금의 30%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자 비용이 낮아지고 그리고 수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선반영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부 대형 이제 기술 이제 테크 빅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성장이 앞으로 좀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매출 성장 또는 마진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월모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율이 떨어지는 거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대치가 다른 타 주식들보다는 좀 덜 극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 기술주들이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네.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다 보니까 이제 수급의 이동이 뭐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의 뭐 중소형주 랠리의 어떤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양시장 모두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러한 평가까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있는 러셀 2000 지수는 뭐 다들 아시든 금리 인하가 조금씩 다가올수록 이게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픈 AI 소식입니다. 뇌이식 환자가 그러니까 뭐 말을 할 수 없는데 대화를 이렇게 뭐 이식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뉴럴링크와 같은 결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물론 뉴럴링크는 자체 임플란트를 개발하고 자체 플랫폼을 통한 하나의 그 대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인데 뇌이식 환자 요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분이십니다. 요 분이신데 오픈 AI 덕분에 가족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뭐 흘려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최근에 너무나도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뭐 발전 네. 속도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의 뭐 모르겠어요. 뭐 물론 지금의 어떤 만약에 주가 상승은 테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으로 이 뇌이식에 관련된 이슈가 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한편에서는 또 뉴럴링크가 두 번째 환자 이식, 뭐 세 번째 환자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내에서 10명의 환자에게 이식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성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늘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신경기술 스타트업 싱크론입니다. 싱크론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마비 환자가 이 정신을 뇌의 어떤 활성화되는 뇌 어떤 뇌파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컴퓨터 그리고 기타 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뇌 임플란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발과 AI 모델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채팅 기능을 구축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마크예요. 아까 보셨던 요 환자분이 마크라는 분이신데 이제 1년 동안 이 뇌이식을 사용해서 노트북과 전화 이런 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이제 그걸 배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다 대화를 하고 뭐 했는데 이 싱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6명 환자, 호주에서는 4명의 환자에게 BCI라는 이제 자체 칩을 이제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임상 실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뇌 수술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뉴럴링크와 뭐 다른 타 경쟁사에 비해서는 이 침습성 자체가 좀 낮다. 그러니까 많이 뭐 절개를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 대화 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하얀색 부분이 이제 질문이에요. 너 언제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어포인먼트 너 약속이 언제 있어? 이러면은 이거를 뇌파로 인해서 눌러요? 눌러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3번 왜냐면 이거에 관련된 대답을 많은 다양한 대답을 미리 주어지고 그러니까 오픈 AI가 대답을 리스트를 쫙 주는 거죠. 그럼 이 대화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 대화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뇌파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질문과 대답이 계속 매치가 되고 이 오픈 AI의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로 통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실현 가능해졌다. 이렇게 정말 지금 엄청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뭐 환자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분이 이제 스타트업 대표이면서 이러한 이제 망 통해서 이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신기하다. 주입이 돼서 이 부분을 이제 뇌파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거를 이제 입력해가지고 약간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저런 칩이 나오면, 그러니까 언어 관련한 칩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영어를 하고 싶으면 영어 칩 사다가 착 꽂고, 중국어 하고 싶으면 중국어 칩 사다가 탁 꽂고 해가지고 예.
딱 누르면은 샤라샤라샤라. 요즘에 근데 이런 디바이스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데 네. 이게 어쨌든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내가 자연스럽게 내 정말 말로?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러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데이트할 때도 네. 이 멘트 다 기억 안 나면 데이트 모드 이러면은 이제 나는 되게 청산 유수. 약간 F 모드로 데이트를 하고 싶다. 예, 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예. 결혼하는 분이 이런 그런 것도. 생각을 하나요? 네. 자, IMF에서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얘기 코멘트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IMF는 약간의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요 뉴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하락에 있어서 변동성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계적 디스인플레이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경로에 따라서는 울퉁불퉁함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부 뭐 금리 인하를 지금 ECB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 지금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F에서 약간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인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네. 두 번 하지 마라. 그래서 여전히 고집스러운 서비스업과 임금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사실 임금 상승률 자체가 인플레이션보다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업률도 물론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공한 임금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우려의 원천은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해야 될 상황이다. 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시장이 예상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 부분은 아마 뭐 지속적으로 많은 연준의 위원들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우리가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과거 어떤 역사적인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늘 일어났어요. 네. 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조금씩 일부 튀어오르는 모습이 과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향후 우리가 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또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또 야무지게 준비해봤고요. 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